자, 플래피워드 그전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어봅시다. 자, 다운로드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는 동안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VR을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빌드하는 과정을 가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는 방법은 우선 뭐 PC 빌드는 기본적으로 잘 할 일도 없으면 이런 PC 게임 만들지 않을 테니까 디폴트로 그냥 됩니다. PC 빌드는 버튼 한 개 클릭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PC 빌드는 그냥 생략하고요. 자, 빌드 메뉴를 넣습니다. 파일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B인데요. 빌드 세팅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빌드가 디폴트가 PC 빌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빌드 누르잖아. PC판 빌드가 돼서 exe 파일이 생깁니다. 그냥. 그러면 그걸 압축해서 배포하면 바로 설치가 돼요. 실행돼요. 제일 많이 쓰는 PC 빌드나 혹은 개발 중에서는 혹은 웹 빌드도 있습니다. 웹제일 빌드 하면 웹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웹에서도 게임 됩니다. 지금 만든 걸 바로 웹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특별 설치 없이. 그래서 웹 빌드와 PC 빌드는 거의 디폴트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아마 이걸 쓰려는 건 테스트 용도밖에 없을 테고 사실은 제일 많이 테스트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빌드입니다. iOS 빌드는 좀 어려운 게 우선 iOS 빌드를 지금 하려면 우선 iOS 개발자를 가입을 해야 돼요. iOS 개발자 등록을 해야지만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iOS 계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유료예요 또.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iOS는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개발할 때도 안드로이드 빌드를 먼저 게임을 개발하고 iOS는 나중에 개발하는 이유가 안드로이드가 빌드하기 환경이 좀 편해요 훨씬 더. 그래서 iOS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맥북 다 들고 있고 하면 몰라도 그 개발자 계정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빌드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첫 번째 씬이 있는데요. 게임은 우리가 씬은 지금 하나밖에 안 만들지만 사실은 게임은 씬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씬, 그다음에 뭐 메인 메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플레이 씬 혹은 이런 식으로 씬이 그리고 각각 스테이지를 씬으로 구성한다면 뭐 100개짜리 스테이지가 있다면 씬도 100개의 씬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디폴트 하기에는 이제 각각의 씬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빌드 안에 그 씬들을 포함시킬 거냐 안 포함시킬 거냐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개 스테이지가 100개인데 우리 50개만 공개하고 싶어 50개 씬만 넣고 난 다음에 빌드 해버리면 그건 50개 씬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또 추가해서 빌드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위에 씬 인 빌드가 있는데 지금 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씬이 하나 있죠. 빌드하면 사실 기본 씬이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데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밑에 add open 씬이 있어요. 그럼 열려있는 씬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씬이 추가가 되면서 뒤에 번호가 찍히는데요. 저기 씬 번호예요. 저기 중요한 게 나중에 씬을 여러 개 체인지를 하려면 저 씬 인덱스로 체인지를 시킵니다. 이름을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드 씬 0번 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씬이 여러 개 있다면 로드 씬 1번, 로드 씬 2번, 로드 씬 3번 하면 그런 식으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씬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티가 안 나지만 여러 개 있으면 씬을 체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자, 플래피워드 만들었고요. 자, 애드 오프 씬 만들고 난 다음에 자, PC에도 지금 돼 있을 텐데요. 이때 뭐 기본으로 설정된 거 상관없는데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밑에 안드로이드 하면 밑에 스위치 플랫폼 활성화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특히 아트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그 개발했으면 PC용하고 iOS 안드로이드용은 리소스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PNG, JPG 파일을 하나 올렸는데 압축 방식이 안드로이드는 PC는 DirectX, DXT라고 하는 거, DirectX 형식으로 압축이 되고 자동으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는 ETC1, ETC2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iOS도 ETC1, ETC2, ETC2라든지 iOS2의 방식이 있어요. 즉 리소스 전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소스를 수정하는 건 아닌데 원본은 유니티에 넣어놓고 이때 참고로 텍스처 같은 건 PSD 파일로 나온답니다. 유니티에서는 PSD도 지원해요. PSD 넣어놓고 내가 안드로이드를 빌드하면 안드로이드 맞춰서 압축되고 설정한 거에 따라서 iOS 만들면 iOS 맞춰서 압축이 되면서 빌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리소스가 많으면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원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해보시면 이거를 그 플랫폼을 내가 PC로 개발하다가 안드로이드로 빌드하고 싶어 체인지 하잖아요. 체인지한 데까지만 한 30분 걸려요. 왜냐면 리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타겟에 맞춰서 바꿔주는 게 이걸 이제부터는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 플랫폼을 줄여서 타겟이라고 그래요. 타겟에 맞춰서 리소스가 변경되는 시간이 꽤 걸려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창세기전 리메이크링 같은 경우는 바꾸기만 해도 한 20분 걸리고요. 뭐 서비스 중인 게임들, 세븐나이츠라든지 이렇게 리소스가 이미 많이 쌓여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게임들은 한번 타겟 바꿔오는데 1시간 넘게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타겟을 안 바꿔요. 웬만하면. 빌드머신 아니면. 자, 우리는 용량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플랫폼을 안드로이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선택하고 그다음에 스위치 플랫폼 누르세요. 그러면 모든 리소스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맞게 변경됩니다. 위에 쭉 나오고요. 지금은 리소스가 몇 개 없어가지고 금방 돼요. 우리는 지금은.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값이 창량이 더 뜰 겁니다. 안드로이드 SDK의 폴더를 찾으라라고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안드로이드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자바 기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바를 쓴 게 아니죠. C샵을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바로 바꿔서 빌드하게 돼요. 그건 누가 해주냐? 유니티가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바 SDK가 있어야 돼요. 자바를 설치하고 안드로이드를 빌드 만들기 위한 자바 SDK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자바를 빌드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자바를 빌드해서 안드로이드로 또 빌드를 해야 돼요. PC가 아니라서.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가 있습니다. 유저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여기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데 자, 여러분들 폰 쓸 때 안드로이드 폰인가요? 그 폰의 안드로이드 버전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자기 폰 버전 몰라요. 보통 뭐 한 번째 얘기했죠. 마시멜로우가 있고 6기 마시멜로우고 7.0이 누가고 8일 이벤이 나오지만 하여튼 뭐 옛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도 있었고 코드 네임은 한 번씩 기사에서 봤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내 폰 버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개발할 때는 이 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는 버전을 알아야 돼요. 개발자는 버전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사실 마시멜로우 뭐 안드로이드 뭐 6.0이 마시멜로우나 마시멜로우 하더라도 6.0, 6.1, 6.2, 6.3, 6.2가 다 버전이 다 달라요,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빌드할 때 그 재밌는 건 안드로이드 아까 자바 SDK가 있다고 그랬죠. SDK 최신 버전 받으면 돼요. 안드로이드 SDK 받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금방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안드로이드 SDK는 버전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시멜로우를 설치하고 싶어. 근데 마시멜로우 6.0이에요. 6.0으로 맞춰서 빌드하고 싶어. 그럼 6.0 SDK가 필요한데 6.1로 빌드하고 싶어. 마시멜로우지만. 그럼 6.1 SDK가 필요해요. 6.2라면 6.2 SDK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게임을 만들었어. 그럼 난 마시멜로우 6.3에서만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저들 사이가 다 다른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밑에 안드로이드 버전까지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포함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이 두 개의 SDK는 있어야 돼요. 최소와 최대는. 그리고 유니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버전 얼마? 그다음에 타겟 버전 얼마?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 근데 지금 나오는 버전이 누가가 제일 최신 버전인데 누가에 맞춰서 개발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출시하진 않아요. 왜냐면 누가보다는 현재 유저 사람들 쓰고 있을 때는 마시멜로우라는 그 밑에 버전을 많이 쓰고 있잖아. 당연히 최신 버전 쓰고 있을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버전 맞춰놓는데 최소 버전은 또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한 2년 전에 나온 갤럭시 S3까지 지원하고 싶어. 그럼 S3는 4.0이 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기능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면 또 뭐 좀 근데 재밌는 거는 최소 버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위에 있는 기능들 못 씁니다. 다 못 써요. 당연하죠. 최신 버전 기능 내가 써버리면 밑에서 안 돌아가잖아. 그래서 사실 최소 버전이 맞춰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위에 상위 버전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버전들도 필요해요. SDK 깔 때. 그래서 나중에 빌드할 때 보면 이제 빌드 순서를 이제 유저들은 5.0 아니면 혹은 마시멜로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는 SDK 버전으로 불러요. 그래서 23, 24, 25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버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해가지고 지금이 28인가? 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빌드할 때 보면 버전이 안 맞으면 버전 안 맞다. 몇 버전까지 설치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두 개를 어쨌든 자바와 안드로이드 SDK가 필요한데 그걸 설치하는 것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 꺼버리고요. 인터넷 가서 찾아서 검색해도 되죠. 찾아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편한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편한 방법이 있어요. 자, 8에 프리페어런스가 있습니다. 설정인데요. 가보면 익스터널 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보시면 안드로이드 SDK, JDK, NDK는 사실 필요 없어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SDK하고 자바가 JDK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필요했는데요. 어디서 받아야 되냐? 옆에 JDK, SDK 둘 다 다운로드 버튼 있죠? 다운로드 누르면 페이지 열립니다. 어디서 받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JDK부터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클릭하면 JDK 다운로드 자바 SE라고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동의하면 누르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자바 SE, 뭐 JDK 버전 많은데 제일 위에 최신 버전에 이건 최신 버전 쓰면 돼요. 자, 보면 JDK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그러면 밑에 리눅스, 맥, 윈도우즈용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 쓰시는 분은 맥 받고 윈도우즈 받으시면 윈도우즈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358메가쯤 돼요. 파일 개수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저는 그 SK 버전 여러 개 받아놨으니까 4기가가 넘어가고, 그래서 300메가는 작은 거예요. 안드로이드 SK는 용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5기가까지 갈라나? 이 정도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제가 작업해서 용량이 큰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5.6기가, 7기가 넘는데? 한 10기가, 7.8기가쯤 되네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받으려면 아까 거기 가서 이제 안드로이드 SK를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와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있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툴인데 예전에는 스튜디오 툴하고 SDK하고 따로 배포를 했는데 요즘은 툴 안에 SDK를 넣어서 배포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이거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이 앞에 조명 좀. 이게 너무 반사가 비가지고 눈이 아플 것 같은데 사람들.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1.9기가인데 이걸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설치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자, 우선 다운로드 받아 놓고 걸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진행할 거예요. 자,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제 VR 타워 디펜스 진행할 겁니다. 이번에 만들 건 뭐냐면 VR을 지원하고요. 그다음 3D입니다. 자, VR이라는 건 이제 아까 우리 그 게임하고 처음에 우리가 3D 게임 만들었던 건 3인칭 화면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생각나죠? 바이킹 퀘스트 만든 거. 그거는 우리가 3인칭 카메라가 따라다녔던 거죠. 3인칭 3D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만들어봤고 간단하게 이제 2D 게임도 만들어봤어요. 이번에는 3인칭 이게 3D 게임을 또 만드는데 그 VR 게임 특성상 1인칭입니다. VR은 항상 1인칭이어야 돼요. 그래서 1인칭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VR도 붙일 거예요. 자, VR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수업에 VR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들어갑니다. 어떤 건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VR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행사 가서 많이 봤던 바이브라든지 오큘러스 이용한 PC용 VR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갖고 쓰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 구글 기어 VR 같이 모바일용 VR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용 VR은 기어 VR이라든지 혹은 구글 카드보드처럼 혹은 다이소 가면 5,000짜리 VR 그 박스 팔아요. 5,000짜리. 그 폰 꽂아서 쓰면 VR 파일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머지 센서들은 폰에 다 있기 때문에 대단한 장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폰에 위치 센서라든지 중력 센서, 가속도 센서 다 있어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VR, 그래서 보통 이제 모바일용으로 VR 게임들도 있긴 만들고 VR도 만들긴 하는데 모바일용 VR 만들 때는 조건이 있어요.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제어할 수도 없죠. 왜냐면 안경 눈에 붙이고 있는데 어디다 제어를 해요? 자,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튼이 원 버튼만 써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제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내부 열어보면 뭐냐면 이걸 움직이는 거는 화면에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면 터치하는 수동적인 버튼이 있어요. 이걸 예전에는 자석도 있었는데 자석인 건 이제 없어졌고 자석을 하던 건 없어졌고 이제는 그걸 딱 내리면 여기서 약간 원리는 간단해요. 골판지로 만드는데 뭐 대단한 기기가 있겠어, 거기서. 누르면 골판지가 꾹 눌려요. 골판지 앞에 조그맣게 센서 부분 닿는 부분에만 고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터치만 하는 거예요. 위치 인식도 터치도 안 되고 어디를 터치했냐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딱 화면에 어떤 지점에 터치되는 건데 특별히 내가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원터치밖에 안 돼요. 이번에 데이드림이라고 구글에서 새로 나온 VR 기기는 무선 리모컨 같은 게 포함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안 나왔고 현존하는 기어 VR이든 뭐든 다 보면 결국 화면을 터치하는 원터치밖에 없습니다. 즉 VR 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원터치밖에 못해요. 원터치 게임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FPS인데 타겟팅은 어떻게 하냐? 보통 안드로이드는 모바일에서의 VR은 시야로 추정합니다. 즉 시야로 봤을 때 여기를 주시하고 있으면 거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적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을 공격한다 그러면 보고 클릭, 보고 클릭, 보고 클릭하면 시야가 컨트롤러가 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구조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또 그걸 폰용으로 휴대폰용으로도 또 컨트롤러가 나오긴 하겠지만 현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VR 게임 만들겠다 그러면 3D 1인치 게임이어야 되고요. 현존할 때는 우리 지금 모바일용 VR 게임 만들 거니까요. 모바일용 VR 만들면 자 1인치 그리고 3D여야 되고 또 하나는 원터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VR 타워 디펜스를 만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몹들이 무한 생성돼서 나한테 몰려옵니다. 그럼 나는 시야로 타겟팅 해가지고 클릭을 해요. 화면을 클릭하면 그럼 그걸로 걔를 터트리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카메라 인식 어떻게 하냐? 그냥 카메라 휴대폰하고 유니티가 해줘요. 그냥 휴대폰에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면 VR로 움직여요, 사실은. VR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 게임 개발해놓고 VR 버튼 하나 켜주잖아요? 그럼 VR 돼요. 유니티도 근데 자 그럼 착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VR 게임 개발할 때 VR 게임 개발 배우기라는 강의들이 수많아 많은데 가보면 유니티 배우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VR 게임 개발하는 방법이 유니티 개발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티 개발 다 하고 난 다음에 게임 다 개발하고 체크박스에 체크만 해주면 VR 돼요, 그냥. 나머지는 유니티가 자동으로 해줘요. 이건 언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R 게임 VR 게임에 대한 약간의 좀 고려할 때점은 있지만 VR 게임 개발 공부하기란 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티 배우기 똑같아요. 아니면 언리얼 배우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 유니티는 할 줄 모르고 유니티 공부하기 싫은데 난 VR만 배우고 싶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니티를 할 줄 알면 반대로 VR 못해도 돼요. 유니티만 잘하잖아요. VR은 체크박스 하나 켜주면 되지. 딱 끝입니다. 정말 체크박스 하나 딱 켜주면 알아서 VR 됩니다. 언리얼은 더 쉬워요. 언리얼은 체크도 필요 없고 무조건 VR 기기 넣으면 바로 VR 돼요. VR이라는 건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지 개발 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깊게 가면 고려할 게 있지만 개발 방법론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만들어 보면 결과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의 가장 맵이 있고요. 오브젝트가 있고 VR 타워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타워가 있어요. 타워 위에 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면 이건 시간 오래네. 자, 우선 어떤 건지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버전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갔는데 뭐 다시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예전에 구글 카드보드 SDK 예전 버전에 깔려 있어 그래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저기가 이게 정말 타워가 있고요. 이 타워로 적들은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 타워에 HP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타워까지 오면 HP가 깎이는 거고 다 깎이면 죽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게임은. 그럼 내가 여기서 카메라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 위에서 내가 쳐다보면서 시야로 얘를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서 몇 가지 좀 배울 거예요. 필요한 내용들을 그 3D 게임 만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약간 이제 어려워집니다. 2D 게임보다는 약간 더 고려할 게 또 많아져요, 이제는. 그래서 미리 뭐 뒤에 오신 분도 있지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이제 기본적인 입문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보다는 좀 빨리 갈 겁니다. 빨리 가고 약간 더 고급으로 내용 들어갈 거예요. 뭐 그래야 우리가 끝났을 때 뭔가 좀 배우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초보면 우리 플래피 버드만 또 만들고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플래피 버드만 만들고 끝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사실 그 시간 아깝죠. 자, 우선 유니티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플래피 버드에서 만들 수 있지만 이건 VR이기 때문에 세팅이 좀 달라서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유니티로 새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고요. 안 되니까 원하는 폴더에다 여러분 설치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VR 타워 디펜스라고 합시다. 아마 타워 디펜스 VR 해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 타워 디펜스 VR 리소스 올려놓을게요. 자, 항상 제가 이렇게 수업 전에 뭐 질문하라고 하는데 사이트도 올렸는데 사이트 자체도 까먹으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 몰라요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질문하라고 할 때 질문 안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몰라요, 안 했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왜냐면 진짜 이제는 이걸 하나하나 다 보아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리소스 다운받으세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만들어 볼게요. 유니티 가져서. 자, 유니티를 켜고, 자, U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전 폴더를 여러분 설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나 폴더명 만들 때 한글 들어가서 만드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유니티는 한글 폴더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어로 만드셔야 돼요. 타워 폴더명까지요. 폴더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안드로이드 빌드릴 때 에러 날 케이스 많습니다, 실제로. 타워 디펜스 VR. 자, 이거 3D 게임이니까 이거는 3D로 만들어 두고요. 자,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운을 다 받았으면 이 프로젝트를 켜둔 상태에서 유니티에서 프로젝트 이런 리소스를 임포트하는 방법인데요. 유니티에서 이거 배포하는 거는 확장자가 유니티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SS도에서 받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들을 배포할 때도 역시 우측 클릭해서 익스포트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들고 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해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프로젝트 열어둔 채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 뒤에 있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그냥 이미 열려있는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리소스가 되고요. 자, 임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버전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세요. 그냥. 자, 그럼 이건 리소스들이 좀 3D 리소스라서 용량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임포트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 거 많아요, 이제는. 특히 3D 게임이고 이제 뭐 게임 자체는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거 역시도 중요한 게임 메카닉스 몇 개 배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올려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싹 놓치면 잠깐 딴 생각하던가 카톡을 보던가 해서 잠깐 딴 생각하면 훅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 우선 워크샵을 열어볼게요. 리소스가 여기 용해야 되어 있으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게임에 쓰는 건 몇 개 없지만 뭐 나머지는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 쓰셔도 돼요. 뭐 오디오도 꽤 많이 여러 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릴 건 우선 바닥부터 배경부터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부터 우선 만들 겁니다. 터레인에 가면 자, 터레인을 프리팹으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걸 올릴게요. 그래서 올려서 영영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터레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리팹으로.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는 그냥 SS도에서 원래 받아도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죠. 자, 뭘 할 거냐면 여기다 올렸죠. 여기다 장애물을 하나씩 배치할 거고 그 다음에 타워를 배치할 거고 카메라를 거기다 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3요소였죠. 배경이 있고 플레이어가 있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경은 이제 첫 번째 배경부터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어를 만들 거고 그러면 적을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배경부터 지금 배경에다가 장애물 좀 배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이 평지에서 오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장애물을 배치하고 적들이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빌딩 열어볼까요? 빌딩 딱 열면 빌딩 말고 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잠깐만,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제일 위에 오벨리스크를 올리면 자, 중간쯤에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3D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전에 바이킹 캐스트 할 때 했던 거와 복습에 비슷해요. 오벨리스크를 배치하고 싶어요. 화면 중앙쯤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바닥에 맞춰서 배치됩니다. 바로 올려가지고 한 중앙쯤에 올려놓을 거예요. 오벨리스크를. 그 다음에 트리를 대충 듬성듬성 배치합니다. 여러 종류로. 이거는 특별히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랜덤으로 할 거니까요. 자, 이거 트리를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죠. 배치하고 회전도 돌릴 수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뭐 카메라에 보이도록 배치를 합시다. 자, 이렇게 배치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적당히 배치하시면 돼요. 너무 또 쪼민하게 배치하면 천천히 배치하면 애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약간 듬성듬성 배치를 할게요. 자, 그리고 타워를 하나 배치할 거예요. 플레이어가 올라갈 타워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빌딩에 있던가 빌딩에 오면 어디 있더라 타워가? 자, ETC의 모델을 보면 자, ETC 폴더에 모델을 보면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해서 타워 검색하셔도 돼요. 타워에 검색해도 제일 마지막에 타워가 나올 겁니다. 하나가. 아니면 ETC의 모델즈에 보면 모델에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를 넣어가지고 타워를 당겨서 이쯤에 끝에다가 맵의 끝에쯤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 맵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중앙에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맨 끝에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타워에 붙일 건데요. 자, 하이라키 구조는 부모 자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 자식 구조 간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현재 메인 카메라가 보면 위치가 0, 1, 10인데 제가 만약에 0, 0으로 카메라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딱 0, 0, 0 정중앙에 있겠죠. 이 카메라를 타워에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주소는 여기 위치는 내 부모에 대한 상대적인 주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월드에 자기가 제일 최종 부모니까 000이니까 월드에 000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타워에 붙여서 타워에 000이면 타워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냥 이 000 위치가 아니라 타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000에 있고 타워는 어느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카메라를 000 옮겨버리면 타워에 옮겨버리면 카메라 위치가 딱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000이 아니라 왜냐면 실제로 타워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는 변경되지 않지만 그 위치 값이 세팅 들어가는 거예요. 즉 타워에서 상대적인 위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안 바뀌지만 상대적 위치 값이 저렇게 돼 있다. 타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즉 타워에 넣으면 타워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000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000으로 바꾸면 이제 타워에 위치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카메라를 타워 바닥에 놓으면 안 되니까 위로 올립니다. 카메라가 타워 위쪽으로 오르도록 그 정도면 게임 화면 바뀔 거예요. 자, 이쯤으로 타워 위쯤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적당하게 올립니다. 4.4쯤 되는데요. 뭐 이건 여러분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타워를.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인칭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우리가 제어하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폴트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타워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배치를 했습니다. 타워에 자식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크레이트 해서 empty 빈 걸 하나 만들게요. 위치는 000으로 리셋 해주시고요. 얘를 터레인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름은 상관없는데 그냥 지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지형들을 다 여기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들 다 스태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또 개념이 나오는데요.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스태틱 오브젝트라고 하고 하나는 다이나믹 오브젝트입니다. 스태틱 오브젝트하고 다이나믹 오브젝트 차이는 스태틱은 생성되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건물이나 벽, 장애물들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스태틱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 적이나 플레이어, 뭐 비행기, 총알, 아이템들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적화를 위해서입니다. 스태틱 오브젝트는 그 위치에 박혀 있어요. 즉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미리 계산해 둘 수 있냐? 그림자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시간 게임, 3D 게임에서 굉장히 부하가 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강원이 움직이지 않고 실시간 강원이 아니고 강원은 고정되어 있고 라이트가 고정되어 있고 방향도 고정되어 있고 내가 앞에 있는 기둥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림자를 런타임 때 계산 안 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면 뭐가 하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실시간에는 상관없죠. 근데 대신에 미리 계산하면 이걸 프리 베이크드 셋도 미리 구워둔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림자 혹은 라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크드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이걸 굽는다 그래서 베이킹이라 그래요. 자, 이거를 라이트 맵을 미리 구워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강원을 실시간 라이트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정말로 라이팅이 여러 개 바뀌었더라도 그걸 해서 현실적인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스태틱을 구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스태틱을 구워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스태틱을 기둥을 위치를 좀 옮겼어요. 꽂고 난 다음에 위치를 옮겼어요. 그림자는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미리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를 그림자를 꽂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꽂아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변경하면.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실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개발하면서 할 수 있어. 최악의 케이스는 스태틱을 하고 내가 선언해놓고 꽂아놨어요. 근데 그 스태틱을 만드는 걸 움직이는 케이스가 생겨요. 게임에서 내가 깜빡하고 스태틱인 걸 깜빡하고 코드를 이용해서 움직여버렸어요. 프레임 다 날아갑니다, 그때. 그 그림자가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스태틱을 움직여버리면 유니티에서는 스태틱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되면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려가 아니라 그걸 피하기 때문에 스태틱을 하는 순간 프레임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돌 계산 뭐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다시 계산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스태틱으로 오브젝트 만들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될 거다. 그러면 스태틱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바닥판이라든지 움직이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태틱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는 스태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스태틱으로 만들면 미리 계산해 주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트맵 말고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또 다른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스태틱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냥 터레인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자식으로 놓고 한꺼번에 스태틱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스태틱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터레인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배경, 엔바이러먼트도 여기다 넣고요. 만든 트리들도 넣습니다. 뭐 라이트 이런 건 넣을 필요 없죠. 오벨리스크하고 나머지 트리들도 역시나 넣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뭔가 추가한다면 여기다 넣는 것뿐만 아니라 스태틱도 계속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터레인을 한번 묶어놨습니다.
자, 스태틱으로 하는 방법은 그럼 한 번에 묶인 게 그룹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들만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틱으로 하는 방법은 터레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스태틱이라는 체크가 있습니다. 얘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다이나믹 오브젝트고요. 체크되어 있으면 스태틱 오브젝트입니다. 그 스태틱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다. 얘를 체크합니다. 체크한 순간 자식들도 스태틱으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yes 눌러줘요. 예. 자식들도 다 바꿀 겁니다. 하면 yes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서 뭐가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라이팅을 베이킹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팅 베이킹은 따로 명령을 줄 수도 있지만 스태틱 된 상태에서는 계속 자기가 주기적으로 베이킹 해줘요. 자동으로 유니티가. 그래서 그림자를 지금 베이킹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라이팅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밑에서 작업을 동시에 해요. 만약에 스태틱을 지금 작업 중에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럼 역시 또다시 자동 계산됩니다. 수동으로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수동으로 베이크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베이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그림자들이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나옵니다. 지금 다 꽂는데요. 꽂고 난 다음에 얘에서 얘를 움직이고 싶다. 그럼 움직이면 얘를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금 라이트 그 그림자 따라오는데 움직이고 딱 넣는 순간 또다시 굽습니다. 자동으로. 이거를 끌 수 있어요. 옵션에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키든가 자동으로 굽든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 놓지만 실제 게임 만들 때는 현업에서 게임 만들 때는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 실시간 베이킹을 꺼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굽는 걸로 뭐 빌드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굽는 걸로 바꿔놓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작업할 수 있지만 많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스태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배경이 됐고요. 지금 플레이어가 아직 작동 안 하지만 우선 뭐 카메라는 갖다 놨습니다. 얘가 플레이어 역할을 할 거니까. 자, 그럼 적을 만들게요. 자, 적을 밑에 보면 아까 ETC에 갖다 보면 타워 갖다 놓은 데다가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드론을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귀여운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생성돼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자, 어떤 거를 계속 생성한다.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뭐죠? 어떤 걸 오브젝트를 만들어 두고 그걸 계속 생산할 거예요. 재생산할 거예요. 그렇죠. 프리팹이죠. 너는 왜 기억을 못해? 그래? 자, 뭘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생산할 거면 당연히 프리팹 생각이 나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뭔가 계속 생성한다면 프리팹입니다. 이제 프리팹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까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드론으로 프리팹을 만들 건데 지금 메쉬 렌더러와 필터가 있어. 근데 얘가 움직이면서 충돌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를 넣어야 될까요? 충돌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콜라이더를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식적으로 나오죠. 자, 그럼 콜라이더 중에서 이 현재 드론의 모양을 보면 무슨 콜라이더를 넣어야 될까요? 박스는 안 맞겠죠? 스피어겠죠? 그래서 애드 컴포넌트에 피직스에 콜라이더 가면 스피어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스피어 콜라이더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어 콜라이더 넣으면 대충 모양이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서 만들어지죠. 약간 삐져나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더 크게 해도 되고 약간 더 뭐 지금 맞춰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피어 콜라이더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론을 프리팹을 만들 거라서 좀 더 이제 있어 보이게 만들죠. create 폴더 프리팹스 라고 이름을 만들게요. 물론 이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룰로 스크립트, 프리팹스, 머테리얼즈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듭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나요. 자, 그래서 드론을 프리팹스 폴더에 넣어서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프리팹으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콜라이더도 있죠. 리지드 바디는 안 넣습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중력 적용되진 않아요. 얘는 물리적인 중력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콜라이더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오케이. 얘가 우리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위에 만든 드론은 없애줍니다. 프리팹을 만들기 위한 드론이었으니까 없애줍니다. 자, 그 크리에이트하고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empty로 게임 매니저 하나 만들고 역시 항상 하던 건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 이것도 좀 있어 보이게 create folder scripts 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C#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터 C#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하고 게임 매니저 열게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작업들, 즉 뭐지 플래피보드 작업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 그다음 그게 다 기본이고 그다음 다 응용이에요. 보면 물론 응용할 것이 많긴 하지만. 자, 뭘 할 거냐? 게임 매니저에서 자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기본적인 것도 만들고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시다. 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마다 드론을 생산하도록 만들었어요. 아, 우선 잠깐 잠시만요. 아니다, 그거 근데 이거 그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여러분 드론 생산한 것보다 드론 생산하면 여러분들 영향력이 쌓여 있을 것 같아. 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만들 게 뻔할 것 같아서 그거보다 좀 더 먼저 작업부터 하고. 자, 스크립트에 드론을 하나 만듭니다. 자, 우리 드론 하나 다시 한번 올리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올릴게요. 드론을 프리팹에 드론을 하나 올립니다. 어디다 올려놓으면 하면 중앙이 아니라 저 뒤쪽에 넣을 거예요. 뒤쪽에 어디냐면 위에서 봤을 때 이 나무들을 좀 뒤쪽에다가요. 왜냐면 나무들을 피해서 오는지 길 찾아 오는지 길 찾기까지 넣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하기 위해서 약간 뒤쪽에 넣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요. 스크립트 create C# 스크립트 뭐 드론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드론 프리팹에다가 먼저 드론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하겠습니다. 컴파일 에러 드론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론 만들면 에러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둔 스크립트가 제가 있어요. 그걸 지워버려요. 기존에 만든 게 있어가지고 드론 보면 어디 있냐면 저기에 보면 코드에 보면 밑에 워크샵 밑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작업한 게 있었어서 그래요. 이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전부 다 날려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원본도 여러분 가지고 있고 우리 새로 만들 거니까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다 날려버리시고 자, 그리고 다시 드론에다가 드론을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을 해서 오던가 혹은 자기가 좀 약간 잘려가지고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선 수업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자기가 해서 옆에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도 같이 못 들어요. 두 사람 한 명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짜라는 시간 다 드릴 테니까 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거 안 돼. 그러면 그걸 버벅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제 내용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 진도도 못 나가요, 우리. 그러니까 우선 그때는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그건 놓치건 어쩔 수 없고 그 내용 계속 들으세요. 듣고 나중에 제가 실습해보세요라고 하면 그때 옆에 사람 물어보고 빠진 거 다시 하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기존에는 사실 여러분들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가고 기다렸다가 가고 기다렸다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드론 스크립트를 넣었습니다. 자, 뭘 할 거냐? 여기다가 드론이 타워를 갖고 길을 찾아올 겁니다. 자, 플레이 누르면 지금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원하고 싶냐면 드론이 타워 방향으로 쪼쪼쪼 그러면서 자동으로 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해보세요. 자, 뭘 해야 될지 알려드렸죠? 찾아보세요. 그리고 PT도 드렸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고 찾아보시고 해보시고 답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찾아가죠? 찾아서 타워까지 갑니다. 코드는 한 줄입니다. 네. 참고로 코드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 타워를 막 움직여도 보면 장애물 피해서 옵니다. 얘 보면 길찾기 하면서 나무나 이런 거 다 피해서 알아서 장애물 갖고 와요. 시간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자, 길찾기 AI입니다. AI 영역이에요. 길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어떤 엔진이 다 똑같아요. 뭐 지금 유니티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가 이거 예전에 드래곤 볼라에 만날 때 따로 그 미드웨어 사가지고 패스 그때 뭐였지? 패스 뭐였는데? 하여튼
스피드 트리 말고, 예? 패스 파인더도 아니고 패스 엔진은 패스 엔진 유명한 교착기 엔진 썼는데도 그 MMORPG 만들 때도 이거 갖고 써요. 이런 걸로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그 드론볼 할 때도 패스 엔진 사서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길을 찾기 위한 똑똑한 AI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길을 찾아갈 거야. 나는 길을 찾아가는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길을 찾아갈 거야. 하나를 만들었어. 근데 그러면 어디가 길인데? 나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도로가 있어. 갈 수 있는 영역과 못 가는 영역이 있어. 못 가는 영역은 어떤 블럭이 막혀 있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실시간으로 길 찾아가면서 딱 할 때 내가 여기서 서울까지 갈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갈까? 자, 그러면 내가 서울까지 가다가 이쪽 서울 가까울 것 같아. 쭉. 이쪽 가다 서울 가까울 것 같아. 쭉. 이쪽 서울 가까울 것 같아. 쭉.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찍어버리면 서울까지 딱 찍으면 여기서 서울까지 광화문에 찍어버리면 강원까지 길이 쫙 나오죠. 이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강화문까지 갈 수 있는 도로들이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 즉 도로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그 지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딱 그 길찾기 알고리즘이 쫙 돌면서 이 도로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게임에서도 길찾기는 똑같습니다. 즉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갈 수 있는 지형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태틱을 만들 때 라이트맵 말고 한 개 더 굽는다는 게 있잖아요. 굽는 게 있다가 얘기했죠. 뭔지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길을 갈 수 있는 지형 데이터를 굽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가면서 계산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건물들도 많고 장애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못하고 딱 시작할 때 미리 구워둡니다. 이쪽은 못 가고 이 영역은 못 가는 영역, 이 영역은 갈 수 있는 영역, 이 영역까지 직진이야. 왜냐면 내가 경부고속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마에서 내가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갔어. 경부고속도로를 1m 갈 때마다 앞으로 갈 수 있나? 앞으로 갈 수 있나? 앞으로 갈 수 있나 찾아본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들어갔어. 근데 지금 판교에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면 어차피 서울에서밖에 못 나가요. 그렇죠? 나가는 데 한 군데만 일단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니면 두 군데, 뭐 나가는 데가 저게 뭐 양재도 있고 그다음도 있고 그다음도 있다 치지면 어쨌든 여기서 내가 양재까지 갈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무조건 여기서는 직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차기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두면 여기가 입구야. 들어왔어. 그럼 출구는 저기밖에 없어. 그럼 그때까지 얘는 아무런 계산 없이 무조건 쭉 가면 돼요. 그리고 출구가 나올 때 여기가 출구 나오는 게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길찾기라는 게 AI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둠으로써 간편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는 데이터 하나 만들어 두면 이 사이는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계산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출구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그 앞에 폴리곤이 몇만 개가 있고 몇백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일직선이야. 그러면 하나 퉁쳐가지고 얘는 여기서 무조건 간다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미리 길 찾기 위한 지형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내비게이션 메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위한 메쉬입니다. 그래서 3D 길 찾기예요. 이건 전부 다. 지형 높낮이도 다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쉬를 만들어 둡니다. 사실 메쉬, 즉 3D 데이터를 갖고 지형 찾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3D 폴리곤 갖고 non 폴리곤 개수가 많은데 아까 지금 일직선 같은 경우는 탄화 폴리곤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걸 내비게이션 첫 번째.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쉬가 필요하고 두 번째 AI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길찾기 하는 AI. 이거를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유니티에서는. 즉 두 개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드론, 저기예요. 내가 드론이야. 그럼 내비게이션 메쉬는 어디가 갖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형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형을 생성해서 지형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AI 길찾기는 내가 하는 거니까. 즉 지형에게는 내비게이션 메쉬를 만들어주고 나한테는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찾아봤는데 찾다 보니까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 이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난 이게 숨겨놨지만 여러분 답을 알까봐 숨겨놨지만 이 그림이 나왔죠. 요거 지형이 녹색으로 나온 거 이거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지형을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 폴리곤화가 돼 있어요. 다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최소한의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형 이용할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저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사도 몇 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무조건 올라가다가 건물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예 또 못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가 디폴트가 15도인가 그래요. 15도 이하는 올라갈 수 있고 15도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도 이상 돼버리면 계산해가지고 그 지역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뭐 그런 것들이 하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메시인데요. 이 그림 나오는데 이거를 뭐냐면 내비게이션 메시를 베이크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라이트 맵 베이크한다고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 메시도 베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2단계 첫 번째 단계 내비게이션 메시를 베이크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닫아보고 자 어디에 있냐? 이 맵은 이걸 보려면 자 첫 번째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쭉 밑에 보면 애니메이터, 스프라이트 패커 여러 가지 유용한 툴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유니티에 사용한 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라이팅 굽는 것도 있어요. 라이팅 굽고 뭐 하는 것도 있고 홀로그래픽 뭐 여러 가지 타임라인 에디터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스펙터 창에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에이전트 보면 아까 경사도 45도죠. 45도까지 올라가고 뭐 이거 못 올라가고 높이는 어떻게 된다, 이름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 놔둘게요. 이걸 조정하면 경사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크가 있습니다. 굽는다는 거 베이크가 있어요. 그럼 아까 설정한 값으로 있고요. 여기서 베이크를 눌러줍니다. 베이크를 누르면 짜잔 하면서 구워지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클리어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맵이 베이크를 딱 누르는 순간 딱 실시간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쫙 체크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형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베이크가 되는 조건. 이 조건은 길 찾기를 하려면 내가 길을 미리 찾았어. 근데 경로가 내가 서울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 서울까지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찍었어.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가는 중에 경부고속도로가 다시 바뀌어. 이동해. 이러면 길 찾기를 못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길 찾기를 하려면 무조건 스태틱해야 됩니다. 다이나믹은 길찾기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지형은 할 수가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수동으로 좀 해줘야 돼요. 계산해줘야 돼요. 베이크가 되는 거는 스태틱 오브젝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태틱 오브젝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길찾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태틱을 만들어둔 이유가 바로 길찾기 하려고 스태틱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베이크하면 스태틱이니까 보면 이 영역이 보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영역은 못 들어간다. 왜? 충돌 영역들이라서 여기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것도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선 바닥은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드론한테 갑니다. 자, 인스펙터로 다시 바꾸고요. 그럼 사라집니다. 자, 드론한테 가서 자, 여기는 내비메시 에이전트를 붙여줬는데 그랬죠? 자, 그래서 add component 내비게이션 가보면 3개밖에 없어요.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내비메시 에이전트를 씁니다. 그러면 모양이 사람 걸어가는 모양이 나와요. 아이콘에, 그쵸? 자. 그 에이전트 타입은 휴머노이드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딱 하고 퀄리티, 하이 퀄리티 막 다 있어요. 지금은 여기 설정할 거 별로 없고요. 여기 스피드하고 이동 속도도 여기 설정할 수 있고요. 얘를 올리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세팅한 거 하나 쓸 건데요. 지금 우선 이거만 할게요. 자, 그래서 드론에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하면 타워로 오냐? 잠깐만. 타워로 오긴 하죠. 내가 코드 작업해 놨으니까. 자, 지금 타워로 오는데요. 코드 한 줄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 줄밖에 없죠. 2줄이네 정확하긴. 자, 저걸 붙인다고 해서 에이전트를 붙인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어디를 찾을지 지금 목적지를 설정 안 해줬잖아요. 이제 목적지를 설정해 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컴포넌트에서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냐? 목적지를 넣는 칸이 없어요. 여기 아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 코드로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목적지를. 자, 그러면 드론 코드를 열어봅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왜냐면 우리만 아는 거지 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 거냐? 타워로 갈 거죠. 정확하게 하면 타워로 가는 게 아니라 타워의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얘는 목적지를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문, 서울 강화문처럼 이렇게 지역을, 위치를 찍는 것처럼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받아오겠죠. 자, 무엇을 항상 해야죠? 타겟을 받아와야 할 때는 항상 퍼블릭으로 받아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갖고 와서 제 위치를 갖고 오려면 뭐 갖고 와야 되죠? 트랜스폼 갖고 와야 되죠. 맞죠? 자, 트랜스폼 어차피 갖고 와서 또 트랜스폼 갖고 올 건데 바로 트랜스폼 받으면 되죠. 컴포넌트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찍으면 이 컴포넌트에 있는 오브젝트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 컴포넌트에 있는 오브젝트만 갖고 와집니다. 그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만 갖고 와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갖고 와서 get 컴포넌트 할 필요 없이 바로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필요하죠. 위치를 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트랜스폼 타워라고 넣어줍니다. 자, 그럼 타워를 받았으면 목적지를 지정해 줄 거야. 목적지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매번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할 때 야 너 일로 가 끝입니다. 시작할 때 서울 광화문으로 가면 끝이죠. 자, 그러면 끝난 거 이제 다 끝났어요. 자, get 컴포넌트 뭘 갖고 와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들 그죠? get 컴포넌트 내비 메시 에이전트. 자, 치면 빨간 줄 나옵니다. 유니티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다 똑같은데 C샵인데, 자, 내비 메시 에이전트가 있는 걸 유징해 줘야 돼요. 사실은 유징이 지금 3개밖에 없는데요. 이제 유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쓰려는데 어디에 있냐? 구글링 해보면 나옵니다. 어딘지 바로 나와요. 어딨냐? 내비 메시 에이전트는 유징 유니티 엔진.ai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징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비 메시 에이전트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컴포넌트 이름 보니까 내비 메시 에이전트네. 내비 메시 에이전트 넣었어. 없어. 유징을 해야겠네. 뭐더라? 구글링 하네? 구글링 찾아보면 되겠네. 귀찮아요. 컨트롤 점입니다. 컨트롤 점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한정으로 유징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일 밑에 유징 AI 하면 추가됩니다. 그리고 색깔 바뀌죠, 이제. 컨트롤 점이라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기능입니다. 맥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거. 맥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모노 디벨롭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IDE가 맥용도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어제 get 컴포넌트 내메시 에이전트 갖고 왔습니다. 점을 찍습니다. 자, 목적지. 자, 목적지 영어로 뭘까요? 데스티네이션입니다. 타겟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목적지는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은 자, 뭘 넣어줘야 되지? 데스티네이션 가보니까 팩터 3네요.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 위치로 간다. 우리는 받아왔죠. 타워에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한 줄이라 그랬죠. 자, 조적 달아놓을게요. 목적지 타워. 여러분, 내가 주석을 안 적는다고 여러분 주석 안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적어놔야지 복습할 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워의 위치로 길을 찾아간다. 혹은 타워의 위치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타워로 설정한다. 그때 맞겠다. 또 주세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타워의 위치로 설정한다. 이게 낫겠다. 한국말은 앞뒤 어순 따라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저장합니다. 하고 저장해서 코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드론에 타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넣는 게 나와요. 그렇죠? 넣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워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볼게요. 자, 찾아오죠? 자, 이상 없이 타워까지 찾아옵니다. 길 찾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설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타워하고 겹쳐버려요. 얘가 타워까지 찾아와서. 자, 제가 이걸 뒤로 당겨 놓을게요. 그래도 역시 다시 타워하고 겹칩니다. 찾기 해서. 자, 타워가 안 겹치고 타워 근처에서 멈추고 하고 싶어요. 그 한 방법은 역시 길 찾기 하는 내비게이션 에이전트 설정합니다. 내비게이션 에이전트에 스타핑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설정하면 그 거리만큼 딱 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얘를 1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당겨 볼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다시 그리고 스타핑 디스턴을 5. 그래서 우선 오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춥니다. 5 정도면 5m 앞에, 이게 1m 아닙니다. 보통은 5m 앞에서 멈춥니다. 좀 더 줄일게요. 5는 너무 커요. 3, 그럼 3m까지 옵니다. 3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스타핑 디스턴스를 3m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3m 앞에서 멈출 겁니다. 얘들이.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빌드 플립보드 하고 이것도 역시 빌드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드론 하나는 완료가 됐어요. 드론 하나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론을 선택하고요. 자 프리팹에다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 적용해야 되니까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드론은 삭제할 거예요. 자 한 단계 이제 더 올라갑니다. 코드도 역시 그렇고 작업하는 것도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예요. 자 뭘 할 거냐, 드론이 스폰 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바이킹 캐스트 할 때 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거 우리가 아이템이 어떤 특정 위치에서 랜덤하게 나왔잖아요. 역시 이번에 생성을 할 건데 한 위치에서 생성할 게 아니라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을 할 겁니다. 자 프로필에 드론 가면 위치가 아까 작업한다고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000으로 바꿔주시고요. 항상 리셋 포지션 해서 위치를 000으로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이상한 위치가 갈 겁니다. 자 프로필에 들어온 000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폰 포인트를 여러 개 만들 겁니다.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이 중에서 랜덤하게 내가 스폰 포인트 우선 4군데 정도 만들어 둘 건데 4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랜덤하게 나올 겁니다. 생산될 거예요. 생산된 시간은 역시 우리가 또 정할 수 있어요. 게임 매니저에서 정할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우선 스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스폰 포인트 만들게요. 자 그러면 빈 오브젝트에서 위치만 지금 필요한 거니까 빈 오브젝트로 그 위치만 표시해 두면 됩니다. 즉 트랜스폼만 있는 오브젝트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create empty를 하나 만들고요. 위치를 000으로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 위치 있는데 자 랜덤 위치를 만들 겁니다. 자 이쯤에 하고 요쯤에 만들어 둘 겁니다. 자 총 여러 가지가 4개가 있을 거니까 우선은 스폰 포인트를 4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에 시킬 거니까 우선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이거를 스폰 포인트라고 이름 바꾸고요. 스폰 포인트라고 이름 바꾸고 위치를 둡니다. 자 여기서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치를 어느 정도 옮겨가지고 갖다 놨는데 여기가 지역 위인지 지역 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갖고는 위나 밑이나 표시가 안 되죠, 사실은. 이거 갖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왼쪽에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에 이 모양 있죠? 왼쪽 아이콘 모양 있죠? 클릭하면 아이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꿨어요. 위에 거 큰 걸로, 오케이, 파란색 바꿀래. 파란색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역시 스폰 포인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건 빈 오브젝트인데 이제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전 아까까지는 빈 오브젝트는 표시가 안 되고 이걸 기즈모라고 합니다. 화살표를 기즈모에서 위치 정확하게 몰랐는데, 자 이제 아이콘이 나오니까 뭔가 표시가 되죠. 보기 편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긴 게 여전히 위 아래 있을 때 모릅니다. 이거는 약간 색깔이 바뀌긴 해요. 이거 바뀌네? 원래 예전에 안 바뀌었는데. 자 근데 색깔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어쨌든 빈 오브젝트 위치를 이름 표시해 주지만 밑에 보면 다이아 표시가 있죠. 예, 밑에 다이아를 내가 빨간 다이아로 바꿔볼게요. 빨간 다이아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안 보이죠? 위에 올리면 보입니다. 즉, 얘를 가서 클릭해서 가까이 가보면 알겠지만 얘는 정말 3D 오브젝트처럼 보입니다. 지형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화면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형의 위아래 있는지 꼭 판단을 시킬 때는 이걸로 표시하는 게 좀 편합니다. 글씨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면 밑에 들어간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에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복사를 해서 컨트롤 D 누르면 복사가 되죠. 해서 또 어디 옆에다가 여러분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또 갖다 놓습니다. 나무 뒤라든지. 그래서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쪽에 한 개도 위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오케이, 하나 더. 그래서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옆 버전도 가자, 멋있게.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묶기 위해서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게요. 이제 이건 익숙하죠? 그래도 empty 하나 만들고 위치 000으로 리셋해주고 얘는 스폰 포인트라고 할게요. 스폰 포인트 하고 위에 스폰 포인트 4개를 다 여기 넣어줍니다. 그냥 확인하기 편하게 해서 얘는 정말 위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렌더링도 없고 위치만 표시하기,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특정 위치, 내가 지금 편집하면서 특정 위치를 만들고 싶을 때 빈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기 본다든지 간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생성한 위치 같은 것도. 자, 그래서 스폰 포인트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위치 중에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위치 다 받고 난 다음에 랜덤으로 선택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그 코드 작업을 할 건데, 그건 어디서 하냐? 게임 매니저에서 해야겠죠. 왜 게임 매니저에서 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신 같은 곳이죠. 그래서 게임 매니저가 할 겁니다. 게임 매니저 코드 열어볼게요. 자, 그럼, 자, 여러분들 이제 배운 것도 응용입니다. 스폰 위치들을 받는다. 자, 그러면 퍼블릭 뭘 받아야 될까요? 트랜스폼이죠. 이제 왜 트랜스폼 받는지도 알겠죠, 이제는. 트랜스폼을 받습니다. 근데 4개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폼 스폰 포인트 1, 2, 3, 4 이렇게 4개 받아도 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우리. 그렇게 복수개를 받는 방법은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배열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같은 타입을 여러 개 받을 때는 배열로 받거나 배열로 생성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칸이 있어가지고 0번부터 뭐 10번까지 해서 10개를 채운다든지 0번부터 뭐 100번까지 해서 100개를 채운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4개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 배열을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존처럼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 꺽쇠를 넣습니다. 이게 배열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스폰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배열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컨트롤 S 이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래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코드로 와보면, 자, 게임 매니저에 가보면 게임 매니저에 넣어야죠. 안 넣어놨네. 넣어놓읍시다. 그러면 배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만들면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사이즈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사이즈가 우리가 4개잖아요. 이 사이즈에다가 4를 딱 치는 순간 딱 이렇게 원소들을 넣는 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동적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얘를 스폰 포인트, 자, 이래가지고 하나씩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더 편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같이. 자, 사이즈를 다시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바꾸면 사라집니다. 자, 한 번에 넣는 방법은 얘를 4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것도 배워요. 자, 난 얘를 하나씩 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4개를 한꺼번에 넣고 싶어. 왜냐면 4개까지는 한두 개, 한 번씩 해서 넣을 수 있겠지만 100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노가다겠죠, 그렇죠? 한 번에 넣는 거 좋아.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넣고 싶어. 그래서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다. 왜냐면 이거 됩니다. 지금 사이즈를 안 변했는데요. 사이즈 안 바꿨는데 스폰 포인트를 넣고 싶어. 얘를 넣으면 바로 하나 되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씩 넣는 방법이고 100개 계정 무식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케이, 4개를 다 넣고 싶어. 선택되니까. 선택, 넣을래. 없죠? 왜냐면 선택한 순간 인스펙트에서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안 됐네. 다시 게임을 선택하고 오케이, 선택. 에이씨. 안 돼. 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위에 보면 또 기능입니다. 요 위에 열쇠 모양 있죠? 이 열쇠 모양을,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면 딴 걸 클릭할 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스폰 포인트를 선택하고 얘를 한꺼번에 4개를 선택하고 넣어주면 이렇게 4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물쇠 풀어줘야죠. 왜냐면 딴 거 선택했는데 안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클릭해도 안 바뀐다. 그러면 위에 자물쇠 모양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자물쇠를 딱 풀어주면 있습니다. 유니티가 굉장히 좋은 툴인 게 여러분 뭘 상상하든 다 있어요,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클릭할 뭔가 기능이 다 있어요, 보면. 자, 아이콘도 클릭되는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바꿀 줄 몰랐죠. 자, 그리고 저 자물쇠도 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야 보면 모든 윈도우에 다 자물쇠 모양이 다 있어요. 내용이 안 바뀌라고 다 있습니다. 모든 윈도우마다 사실은. 이 윈도우도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4개를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배열에, 자, 4개를 넣었어요. 자, 그럼 코드에 들어가면 이 배열에 여기다가 4개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럼 쓰는 방법은 뒤에다가 인자로 0, 1, 2, 3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폰, 포인트, 꺽쇠 열고 0. 0번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 항상. 그래서 0번이 사실 첫 번째 거예요. 그럼 마지막 거는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4번이 아니에요. 3입니다. 마지막 건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항상. 프로그래밍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그래서 0번이 첫 번째 거고 3을 갖고 마지막 걸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위치잖아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하나 넣을게요. 우리 이 앞에 했던 거는 여러분들 바이킹 캐스트 때 했던 내용이고, 지금 다음에 이거 하는 내용은 프리팹에서 뭐 생성하는 거는 우리 프리팹 버드 할 때 했던 내용이죠. 똑같죠? 그러면 프리팹에서 생성한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되냐? 게임 오브젝트를 받아왔었죠, 항상. 프리팹을 받았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드론. 얘가 생성할 드론입니다. 생성할 드론 프리팹이라고 적어놓죠. 자, 이것 역시 우리 프리팹 버드 할 때 했던 내용. 내가 계속 한 단계 가면서 앞에 있던 거 다 쓴다 그랬죠. 앞에 2시간 동안 2개 프로젝트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또 합쳐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자, 그럼 프리팹을 생성할 거예요. 그럼 함수도 만들죠. 그때는 make 칵투스라는 함수를 만들었지만 이번엔 void spawn 만듭시다. 자, 스폰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스폰 드론? 스폰 드론이라고 하죠. 스폰 드론. 뭐 create 드론, 스폰 드론, 뭐 make 드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름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뭘 할 거냐? 랜덤 스폰 포인트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드론을 생성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랜덤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아까 인덱스가 0번부터 3번까지 있다 그랬죠. 그럼 범위를 0번부터 3번까지 정하면서 랜덤을 돌리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스플릿 버드 할 때 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4개지만 난 하고 싶은데 10개를 하고 싶어. 스폰 포인트 10개든 6개든 만들고 싶어. 하다가 아니면 4개인데 줄여서 3개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여기서 랜덤을 0에서 4라고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10개 늘린다 해서 이걸 내가 코드를 0에서 4까지 갖고 온다면 그 위에 거가 안 먹힐 거 아니야. 그 줄이면 또 갑자기 없는 데서 갖고 오려고 하니까 또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껏 늘리고 마음껏 줄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자동으로 랜덤 범위를 결정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int 인덱스를 받아올 건데요. 랜덤.range 시작은 0부터 갖고 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갖고 와야 되냐? 원래라면 이렇게 4라고 적으면 되죠. 내가 4개인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아까처럼 가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항상 가변할 수 있어요. 가변해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코드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즉 똑똑한 코드, 스마트한 코드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배열의 개수만큼을 할 겁니다. 뭐냐면 아까 배열이 지금 4개 들었으니까 4가 나오는 거잖아요. 배열의 개수만큼 랜덤을 안에서 랜덤 만드는 됩니다. 즉 0개에서 배열의 맥스 개수만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폰 포인트의 이 배열의 개수를 갖고 오는 방법은 랭스가 있습니다. 얘가 배열의 개수를 뜻합니다. 랭스가. 그러면 배열의 길이라는 뜻이죠. 지금 랭스 뜻합니다. 그러면 0에서 배열의 길이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0, 1, 2, 3 이 중에 하나가 랜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개 더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0, 1, 2, 3, 4에서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됩니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러면 랜덤 랭스에서 자, 인덱스에서 위치를 갖고 옵니다. 벡터 3 위치는 이제 스폰 포인트 배열의 인덱스의 트랜스폼이니까요. 포지션을 갖고 옵니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거는 랜덤을 갖고 와서 그에 해당하는 스폰 포인트의 위치를 갖고 와라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생성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이해 안 되시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 생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할 때 쓰는 함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외우죠. 뭐였죠, 함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 함수였죠? 인스턴트네이트. 자, 인스턴트네이트 해서 뭘 생성할 거냐? 자, 전에 썼던 거 내봅니다. 오리지널이 있는데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트랜스폼 부모, 자식, 부모도 있어요. 자, 그래서 페어런트를 넣으면 그 트랜스폼 위치에서 생성을 해갖고 와요. 그 트랜스폼
위치 트랜스폼의 자식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우리가 이거 원하는 건 이건 아니고. 자, 더 내려보면 왜 계속 내면 있는 게 앞에 숫자가 4 오브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4 오브 10이죠. 즉 함수가 사실 10개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름 함수가. 그래서 원하는 걸 맞춰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찾아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4번쯤에 있는데요. 그러면 포지션하고 회전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맞춰서 생성됩니다. 생성하고 난 다음에 위치를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생성할 때 위치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좀 더 여러분 편한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좀 더 편한 식으로 이해하기 좀 쉬운 걸로 할게요. 또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어려우니까. 자, 드론을 생성할 겁니다. 자, 생성을 했어요. 생성한 A의 위치를 위에서 갖고 포지션을 세팅해 주면 돼요. 그럼 생성한 애는 어디냐? 생성할 명령만 했지. 지금 생성하는 애가 없잖아. 얘 오리지널 드론 애를 생성된 애. 사실 얘가 그걸 생성한 애를 반환해 줍니다. 반환값이 게임 오브젝트예요, 사실은. 함수는 이렇게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반환한 애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게임 오브젝트 u 드론은 생성해서 반환해라 이렇게 됩니다. 생성한 애를 저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치 세팅하는 거는 쉽죠? u 드론의 위치를 세팅하면 뭘 써야 되죠? 그렇죠.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위에서 받아온 포스라고 합니다. 자, 칸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코드 지금 여기서부터 손 놔버리면 안 돼요. 전혀 어렵지 않은 코드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존까지 플래피 버드를 할 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했고 복습을 제대로 했고 했다면 그대로 그 단계 그대로 밟아보는 것 뿐이에요. 단지 앞에 한두 개가 더 추가되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아 여기서 황당하다라는 생각하고 아 역시 난 안 되라는 표정을 짓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안 배운 거 잘 없어요, 사실은. 배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썼던 건데 그걸 약간 좀 확장시키고 원래 배웠던 걸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아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플레이피 버드 할 때 굉장히 그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거기까지는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응용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역시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플레이피 버드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플레이피 버드 이런 거 할 때 시간을 굉장히 들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단계 응용 단계를 하려면 그것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음 스텝은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한 단계 스텝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면.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2주 동안 여기 시간 써서 가가지고 플래피 버드 하나 코드 이해하고 와서 그러면 시간이 12주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다음 단계 가야죠. 그래야 여러분 원하는 걸 만들거나 코드를 보거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치가 갖고 생성했습니다. 자, 그럼 스폰 드론을 일정 시간마다 호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받아오죠. 역시 생성 시간도 받아오죠. 이제 이건 또 우리 플래피 버드 했을 때 응용입니다. 플로트 스폰 타임 받아오면 되죠. 시간을 받아서 일정 시간마다 생성한다. 자, 그럼 뭐였죠, 우리? 함수 있었습니다. 인보크 리피팅. 우리 지금 배운 거 몇 개 안 돼요. 사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단계에서 거기서 응용 사입 조금씩 붙여가고 있는 거예요. 인보크 리피팅. 자, 함수 이름 넣으면 되죠. 스폰 드론. 지연 시간은 0.0. 생성 타임은 스폰 타임. 업데이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우리 선인장 무한 생성하면서 배웠어요. 그렇죠? 업데이트하면 안 된다. 스타트에 한 번만 해준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작업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실 코드 지금 여기 4줄, 요거 한 줄, 5줄밖에 안 했어요. 우리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코드 5줄밖에 안 했어.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코드로 돌아오면 자, 스폰 타임도 드론하고 스폰 타임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럼 드론을 프리팹을 넣고요. 스폰 타임을 1초로 해놓고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자, 드론이 생성됩니다. 그렇죠? 드론이 계속 생성되는 건 랜덤한 위치에서 계속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찾기 안 하죠? 예, 저는 이거 예상했습니다. 길찾기 안 돼요, 지금.
귀찮게 된다고요? 타워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타워 여기 있죠. 타워를 프리페어로 그래서 응? 아, 타워를 프리페로 만들었어? 저거를 다시 프리페어를 만들어서. 아, 타워는 지금 프리페이 아닌데? 그 타워에 프리페이 받는 정도에 있어서 그래요. 타워 프리페이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타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되면 안 돼요. 타워가 프리페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페이 정한 위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방금 여기 답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프리페이 드론에 가보세요.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오늘 빌드를 할 수 있으려나? 시간이 없어서 빌드 못할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가보면 타워가 분명히 설정했는데 날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날라갔지? 그 타워를 다시 넣어볼게요. 타워를 다시 넣어볼게요. 안 들어가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타워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못 넣는지 얘기해주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는 다음 시간에 시킬게요. 자, 왜 못 넣냐? 드론은 프리팹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씬이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는 어제 그저께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만든 게 아니죠. 씬은 지금 당장 실행시키면 있는 거잖아요. 즉 얘는 여기 저장 안 돼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 프리팹 내리기 전까지 저장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아예 생성되지도 않아요.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씬에서는 하이라키에서 참조할 수 있어요. 왜? 걔는 같이 무조건 생성되니까. 플레이 누르면 생성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근데 얘는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저장되어 있는데 생성되지 않은 애를 넣으려고 그러면 안 넣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워를 그럼 프리페로 만드냐?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 타워가 위치가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타워를 000으로 위치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작동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얘한테 타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얘는 아까 얘는 저장되어 있는 애고 얘는 나중에 태어나지 않은 애들인데 나중에 먼저 저장된 애가 태어나는 애를 참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프리팹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태가 아니고 자, 인스턴트 네이트입니다. 인스턴트 네이트 하는 순간이 드론이 화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죠. 나오기 전에는 참조할 수는 없지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넣어주냐? 얘가 드론이 생성될 때 이미 생성되어 있는 내가 먼저 참조할 수 없지만 얘가 생성될 때 얘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 타워를 찾아서 내가 직접 갖고 와야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서 내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정자로 있을 땐 정자는 세상에 누군지 누가 내 여자친구인지 몰라요. 그때 내가 정자로 있는데 넌 여자친구 누구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태어난 순간 애기로 태어난 순간 내가 내 여자친구는 옆집에 순이야라고 갖고 올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는 거야. 태어난 순간. 근데 얘가 생성할 때 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때. 근데 드래그 앤 드롭은 안 돼요. 이제는 안 먹혀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면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 안 되면 뭐라 했죠? 항상 코드로 작업해야죠. 코드를 작업해서 얘를 타워를 내가 찾아 갖고 와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아니다. 그래서 보면 에러가 나는 게 드론이 그러니까 변수 타워가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널리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은 중요한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팹은 하이라키를 참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생성하려면 내가 생성될 때, 즉 하이라키에 추가되는 순간 하이라키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를 찾아와서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성될 때 설정하는 방법. 자, 드론을 열고요. 스타트 할 때 타워 오브젝트를 찾아서 이제는 타워를 설정해서 안 되니까 직접 찾습니다. 찾아서 세팅한다. 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찾냐? 타워는 찾는다. 영어로 find입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대문자입니다. 이때는 .find가 있습니다. find는 뭐냐면 이름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옆에 스택 네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은 타워라고 지어놨죠. 그러면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찾아갖고 와요. find가 있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 find를 하는데 보면 타워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 나와요. 자, 가보면 서로 간에 타입이 안 맞다. 왜냐면 게임 오브젝트를 트랜스폼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적혔습니다. 왜? 얘는 파인드에서 타워로 갖고 오면 얘는 게임 오브젝트예요.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컴포넌트를 받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갖고 오면 다른 오브젝트에 컴포넌트 갖고 오는 방법. 이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왔을 때만 게임 오브젝트야. 얘 컴포넌트 갖고 오려면 여기서 점 get 컴포넌트로 하면 되죠. 그거 코드가 얼핏 보면 여러분한테 막 이 코드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PT를 보고 유튜브를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이 코드 던져주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씩 이해하면 이게 왜 나온지, 좀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왜 나온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타워를 찾는다. 거기서 컴포넌트 갖고 와서 트랜스폼 갖고 간다. 그래서 채택한다는 코드예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이런 걸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유튜브나 블로그나 구글 검색했을 때 찾아보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카피 앤 페이스트밖에 안 하고 받아쓰기밖에 안 해봤지만 이걸 이해하면 코드 한 줄 한 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받아쓰기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임 코드를 레포에 넣어가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럼 어쩔 건데 강의 끝나면 다시 또 12주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그건 의미가 없죠. 이 코드가 복잡해 보여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찾아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워를 찾아서 달려오죠. 자, 그러면 타워 앞에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얘들은 자기들끼리 내비게이션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충돌 처리까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다 됐어? 한 개 다 따라했었나요? 귀여워. 자, 이런 거 이렇게 만들면 뭐 LOL에 뭐지 그거? 조그만 애들? 갑자기 안 나지. 미니언. LOL에 그 미니언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냥 바로 됐잖아요. 사실 비슷한 모양 나오죠. 쌓이고 이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우리가 3시간 동안 좀 해서 그렇지 여기까지 온 동안 코드 한 거 다 합치도 10줄도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게임 메이지 한 2-3줄, 드론에 한 3-4줄 이거 만들어서 10줄만 만들면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코드 10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또 코드 보시면 돼요. 10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보는데 뭐 3시간, 4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5분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다음 단계도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 응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패스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못 가요, 사실은. 10줄밖에 안 되는 거 뭐 복습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 저장하시고요. 씬 다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시고 여러분들 자, 다운로드 다 됐으면 다운로드 다 됐겠죠, 당연히. 뭐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 가면 다시 이 장면 나옵니다. 파일 오픈 프로젝트.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플래피버드 가봅시다. 자, 그때 플래피버드 다 만든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했던 거 다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빌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팅하는 거. 자, 파일에 ATL 레퍼런스로 프리페어런스로 갑니다. 자, 익스터널 툴에 가서 여러분 아까 안드로이드 SDK와 JDK를 설치하셨을 거예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디폴트로 뭐 프롬 파일즈 있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폴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폴더 SDK하고 JDK 폴더 세팅 해주세요. 여러분들 설치한 폴더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가 좀 다르겠죠? JDK는 보통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의 JDK 저렇게 있을 거고요. 안드로이드는 뭐 프롬 파일즈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아마. 자, JDK는 됐죠? 여러분 JDK는 우선 세팅됐죠? JDK는 안드로이드 SDK 지금 폴더 못 찾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자, 알려줄게요. SDK가 막 원래 그 디폴트로 같이 깔릴 텐데 안 깔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웁니다. 그 휴대폰도 그 컴퓨터에 꽂아두세요. 그 휴대폰 꽂아두면 나중에 빌드할 때 바로 설치도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띄우면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딴 거고요, 저는.
유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대답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세팅 중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실험 안 돼요? 아 이게 업데이트 가면은 업데이트가 나오네요. 아 약간 업데이트 안 됐군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숙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빌드하는 것까지 제가 과정 보여주고 다음 시간까지 일주일 뒤에 될 테니까 빌드에서 APK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사실 일주일이 아니죠. 2주 있습니다. 명제까지 있으니까. 안 되시면 구글에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찾아보면 워낙 많아요 사실은. 전체 과정을 보여줄게요. 자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SDK 설치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는 업데이트 다 끝나면 컴피그에 들어가면 SDK 매니저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 화면 때문에 SDK 매니저가 있어요. SDK 매니저 딱 들어가 보면 뭐 화면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버전별로 넘버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4.1 젤리빈, 4.3 퀵캣 해도 5.0, 5.1 해도 버전이 다 달라요.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24번, 최선 버전 24버전도 있지만 그 밑에 뭐 2.3, 허니브레드, 젤리빈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유니티에서 빌드할 때 타겟 버전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그 버전에 맞는 걸 세팅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빌드할 때 SDK 없다고 에러합니다. 그러면 그 버전 찾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유니티에서 타겟을 19번을 했어. 근데 19번 설치 안 돼 있죠. 그럼 19번 설치하라는 말 나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설치하냐? 예를 들면 19번, 20번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오케이 누르면 다운받아집니다. 꽤 시간 오래 걸려요 이것도. 각각 꽤 용량 커요 이게. 약간 10기가가 되는 거 맞죠 저도.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SDK 폴더는 대체 어딨냐? 궁금하다. 이걸 실행시키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 폴더를 찾아서 거기다 세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컴퓨터 SDK 매니저 열어두고 그럼 내가 설치된 게 지금 22번, 15번, 8번 프로요 또 있네. 자 그러면 내가 설치된 게 22번을 타겟을 하겠다 생각합시다. 자 그럼 가보면 자 빌드를 열면 컨트롤 시프트 B인데요. 빌드 열고 안드로이드 스위치 플랫폼 하면 금방 되죠. 딱 하면 뭐가 있냐면 플레이어 세팅이 있습니다. 옆에 플레이 세팅 누르면 인스펙트 플레이 세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쭉 내려보면 첫 번째 해줘야 될 것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빌드할 때 무조건 패키지 네임이 보면 컴파니 프로덕트 네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빌드 안 돼요. 얘는 그냥 샘플로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컴파니 패키지 네임 넣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게임 APK에 들어간 이름이에요 사실은. 항상 마켓에 올릴 때도 이걸 설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다면 컴 회사 이름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에이지브레이크에 플래피 버드다. 자 이렇게 꼭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빌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이름이 디폴트다 변경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나오죠. 미니멈 API 레벨 제일 낮은 API 레벨 그 다음에 타겟 API 레벨 나옵니다. 타겟이 뭐 오토매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미니멈이면 이 젤리빈 4.1 이하는 아예 이거 실행도 안 됩니다. 이렇게 빌드하면. 자 그래서 보통 낮게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설치된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게 한 15번? 15번 정도로 할게요. 그럼 4.0이에요. 그러면 API 레벨 16이 제일 마지막이네. 16번 밖에 안 되네요. 근데 제가 16번이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16번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안 됐으니까 22번? 22번을 할게요. 그냥 22번. 자, 이런 식으로 API 레벨 세팅해 주면 됩니다. 보통 지금 제일 마지막 버전이 16번이에요. 유니티는 이제 16 이하는 지원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16 버전까지 하면 돼요. 4.0 이하는 이제 지원 안 됩니다. 유니티에서. 그걸 지원하고 싶으면 유니티 2017이 아니라 예전 버전 유니티를 써야 돼요. 최신 버전 유니티는 이제 이하는 지원 안 돼요. 16하고 자, 이 두 개만 세팅해 줍니다. 나머지는 안 건드려서도 돼요. 하고 난 다음에 빌드 누르면 자, APK 파일 이름 물어보죠. 그럼 플래피 버드라고 하고 이렇게 누르면 자, 보면 SDK 빌드가 버전이
SDK가 내가 지금 설정이 너무 낮아요. 안드로이드 SDK가. 요즘에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 나오는데 뭐 그냥 무시. 그래서 나중에 SDK 업데이트하면 돼요. 그러면 주주주주주 여러분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SDK 최신 영상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키징하고 SDK 만들고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짝짝짝짝. 여기서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드가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APK 파일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PK 파일을 폰에 설치하면 돼요. 폰에 설치할 때, APK 파일 설치할 때 뭐 그 개발자 모드 들어가가지고 설정되지 않은, 인정되지 않은 APK 파일 설치 이런 거 눌러줘야 돼요. 개발자 모드 들어가진 거 아시나요? 폰에서? 아시죠? 휴대폰 개발자 모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폰이 지금 PC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보면 빌드 메뉴도 있지만요. 폰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빌드에 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APK 빌드도 되면서 폰 설치까지 자동으로 다 됩니다. 설치되고 실행까지 돼요. 그리고 폰 꽂아놓고 빌드에 누르면 APK에서 쫙 되면서 딱 해서 게임이 딱 뜹니다. 자, 다다음 주 2주 후입니다. 2주 후까지의 숙제예요. 얘까지 만들어 오십시오. AP까지. 뭐 내가 확인하진 않겠지만 안 하면 여러분 손해죠. 뭐. 내 손해는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해서 여기까지 해보는 게 목적인데 안 해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난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러면 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탓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 여기까지 빌드 됩니다. 자, SDK는 다운받는 거 하시고 오늘 배운 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면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3시간 동안 배운 거 코드 몇 줄 안 돼요 사실. 맨날 그랬어. 가기 전에 지금 집에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가기 전에 지금 잠깐 한 10분만 복습하고 가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앞에 거는 제가 모를 때마다 계속 받들었지만 이제는 못 받들어요 그거를. 그리고 앞에 거도 모르면 우리 다시 그 플랫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했던 거 응용해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10분 정도 복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복습하시면서 질문할 게 있으면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